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은 덧셈이 끝난 거고요. 3단은 수학 용어를 다룰 것입니다. 교환 법칙이라든지 배분 법칙, 그쵸? 그리고 교환 법칙이나 배분 법칙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다루는 것이고요. 알고리즘 또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왜 배우지? 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코딩을 배우면서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의 서브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3-1, 3-2, 3-3, 3-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자, 세로셈과 알고리즘.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를 끝으로 초등학교 덧셈 과정을 마무리했고요. 수 모형으로 설명을 하던 부분합으로 설명을 하던 최종 목적지는 세로셈이라는 거. 그쵸? 특히 받아 올림이 있는 세로셈 풀이만 틀리지 않는다면 덧셈은 끝 바로 졸업인 것이죠. 그쵸? 자, 어휘했던 수 모형은 교과서의 수 모형이라고요. 이제 블럭이라고 해서 블럭으로 부분합으로 파셜섬으로 설명을 한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파셜섬으로 하면은 받아 올림이 안 나오고 각 자리별로 그쵸? 순서상으로 더한 다음에 각각 더해주면은 덧셈을 만약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는 2번을 해주지만 그쵸? 받아 올림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죠.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잘라서 한꺼번에 덧셈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칸은 늘어나요.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더해가지고 더하면은 그쵸? 자리는 늘어나지만 받아 올림이 없어서 블럭으로 설명하고 덧셈을 이해시키는 데는 좀 빠른 면은 있어요. 그러나 어휘하였던 세로셈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쵸? 보통 순서대로 다시 리마인드를 해 본다면 그쵸? 이거 다시 한번 풀어 본다면 자, 여기다 놓고 한번 풀어 볼게요. 보통 이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입니다. 4 더하기 8은 12 그쵸? 12 여기 1의 자리 계산 끝난 거고요. 이제 10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발생했으니까 8 더하기 6은 14 그쵸? 또 100의 자리로 받아 올림이 됐고 9 더하기 4 그 다음에 오면은 초록색 9 더하기 4는 13인데 받아 올림이 있었죠. 그래서 13인데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러한 거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974 더하기 468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이들이 문제를 마주치면은 세로셈으로 풀게 되겠죠. 자, 4 더하기 8은 12 그쵸? 8 더하기 6은 14 여기 올라와서 9 더하기 4는 13이 아니라 받아 올림이 있으니까 10 더하기 4는 14 1442 아이들이 세로셈을 잘 풀고 있습니다. 그쵸?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혹시 받아 올림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풀이를 할 때 어림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맨 처음에 9 더하기 4만 보면 세 자리 세 자리인데 받아 올림이 발생하니까 네모를 두 자리를 넣어 네모 박스 처리해 준다 그랬죠. 이렇게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자, 또 여기도 네모. 이렇게 해서 이 결과는 네 자릿수가 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받아 올리면 4 더하기 8에서는 12 그 다음에 10 더하기 8 더하기 6은 14 그래서 이렇게 받아 올림 2번 발생했고 마지막 두 자리는 9 더하기 4가 13이 아니라 받아 올림이 있으니까 14가 된다고 그쵸? 14가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그쵸? 이렇게 마지막에 받아올림을 틀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아이들이 뭐 어이했던, 그쵸? 어이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또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 537 더하기 694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파셜 썸으로 한 거네요. 이 친구들은 그쵸? 이거 노란색으로 해볼까? 네. 먼저 100의 자리부터 했네요. 5 더하기 6은 11인데 실제로는 500 더하기 600에서 1100. Sum of 100. 100의 자리. 또 3 더하기 9는 12인데 30 더하기 90이기 때문에 120. Sum of 10. 그쵸? 7 더하기 8은 이게 이제 15. 이렇게 파셜로 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세 자릿수니까 3번이 나왔지만 더하면 005는 5. 그쵸? 0, 2, 1은 3. 그쵸? 1, 1은 2. 1000은 1001. 그렇게 해서 받아올림은 안 나타나요. 여기서 받아올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partial sum algorithm. 여기 알고리즘의 말이 나오네요. 또 537 더하기 698. 요것도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세로셈이라고 세로셈이라고 배우고 계산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버티컬이라는 게 없네요. 스탠다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색깔 다시 바꿀게요. 자, 스탠다드 알고리즘. 그쵸? 우리가 푸는 세로셈이 스탠다드 알고리즘이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537 더하기 698. 세로셈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스탠다드 알고리즘이래요. 7 더하기 8은 15. 올라왔고요. 4 더하기 9는 13. 그쵸? 이거 맨 처음 예측할 때 5하고 6이니까 11이었는데 당연히 하나 받아올림이 있으면은 더 키워주면 되니까 12로 쓰면 되죠. 1235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세로셈 양식으로 된 거를 스탠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파셜로 풀었기 때문에 파셜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그쵸? 지금까지 세로셈이라고 말했던 것이 영어로 알고리즘이었어요. 그쵸? 그때 스탠다드 알고리즘인데요. 자, 알고리즘 무엇인가요? 알고리즘은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는 그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계산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 빨간 것이 다 중요해요. 어떤 절차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도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세로셈을 푼다는 거는 세로셈을 기계와 같이 척척척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풀고 있죠. 그 이유가 세로셈 자체가 공식화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세로셈은 알고리즘이고 그 자체가 공식화되어 있어요. 자,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생기면은 위에다 캐리를 올려주고 이제 10의 자리 계산을 해. 또 계산했는데 또 받아올림이 있으면은 100의 자리에다 또 받아올림 캐리를 넣어주고 또 계산을 해. 그래서 뭐 세 자리수 더하기 세 자리수가 100의 자리에서 캐리가 발생하면은 네 자릿수가 되는 거야. 뭐 등등의 절차를 아이들이 알고서 푸는 것 자체, 그런 절차나 또 세로셈 막 풀다 보면 공식화된 대로 가죠. 그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부분화 형태의 세로셈이 아니라 받아 올림을 표시하면서 계산하는 세로셈을 최종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바로 스탠다드 알고리즘. 자, 그 세로셈도 보면 이렇게 부분합 세로셈이 있어요. 이것도 파셜섬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올림이 있는 세로세모를 계산하느냐. 그쵸?
여기 캐리가 발생하죠.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스탠다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로셈이라고 해도 파셜섬 알고리즘 안 써요. 설명,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블럭으로 이해를 하거나 할 때는 파셜섬을 쓰지만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스탠다드 알고리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세로셈을 무조건 세로셈으로 받아올림이 있는 세로셈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스탠다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이란 건 어디서 나왔을까? 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이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 아라비아 사람이죠. 780년에서 850년대 뭐 중세의 아라비아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호라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바그다드에서 활약한 이슬람 학자. 이분보다 먼저 있다람 알 비룬이라는 그 선생님, 그분도 호라즘에서 태어났는데 우즈베키스탄. 그쵸? 야, 그러면 여기 그 아라비아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을 때, 그쵸? 요거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에서 발전했을 때, 와, 이 사람들이 다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네. 그쵸? 호라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하여튼, 알비루니 선생님은, 일단은 맨 마지막 이야기 수학에 나왔었죠. 인도 아라비아 숫자. 또 힌두 아라비아. 그쵸? 그 숫자가 왜 인도에서 왔다고 할 때 인도 학자의 인달러지의 권위자였던 알비르니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콰리즈미. 자, 이분 내용 더 읽어보면 아바스 왕조 8대 칼리프 알 마문이 세운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House of Wisdom 소속 학자로 대수학의 아버지 Father of Algebra. 그쵸? 우리는 이 수학자 중에서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유명한 거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죠. 그쵸? 근데 엄마의 수학 레시피 점점 뒤로 갈 때, 아라비아 이 중세, 뭐 지금 780년, 850, 뭐 9세기, 10세기, 뭐 그 근처나 그 후에 유럽에 얼마나 아라비아가 영향을 줬냐는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그쵸? 소위 말해서 그리스에 뭐 피타고라스 그런 수학자들이 있고, 그쵸? 뭐 어머니가 알 수 있는 뭐 여러 수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한참 시간을 띄워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의 대수학이라든지 대수학 앞에서 좀 배웠었죠. 그쵸? 음, 가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페르마라는 페르의 마지막 정리? 예, 뭐 그런 유명한 대수학자가 그리스 시대 수학자에서 점프해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분명히 뭐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아라비아의 그런 학자들이 요 뭐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 덕질 남겼으며 820년 지혜의 집의 총책임자가 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명하다 웬 이슬람 학자 알콰리즈미가 왜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고리즘의 어원이 알콰리미지의 이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콰리즈미가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왜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알고리즘은 알고리트미, 알콰리즘의 라틴어 발음이고요. 아리스모스, 그쵸? 그리스어로 넘버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알콰리즘이가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리스메틱 할 때 넘버를 그리스는 에리스모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의 합성어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17세기 프랑스어라고 하네요. 알고리즘은 프랑스어야. 일단 이렇게까지. 그것도 17세기에 만들었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은 존 네이피어 스코틀랜드 수학자 1550년에서 1617년. 뭐 이것도 17세기이네요. 네이피어 하면 로그 함수가 기억나는 거죠. 자, 이때 조어법을 따라한 겁니다. 자, 로가리즘이라고 한 거는 그리스의 로고스와 아리트모스. 그쵸? 뭐 큰 의미는 없네요. 어.
그러니까 존 네이피어의 이름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로그 함수는 뭐야? 그리스 로고스와 숫자 아리스모스 합성어야. 그럼 알고리즘은 뭐야? 알고리즘이야. 그렇죠? 아리스모스 합성어야. 그 글자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리스모스를 그러니까 합치니 뭔가 수학적인 그런 뭐 뉘앙스가 나는 거죠. 수학적 냄새가 나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로그 함수. 로가리즘이 나왔는데, 로가리즘이 뭐야? 그럼 그 당시에는 17세기에, 야, 너 그리스 로고스 알지? 로고스가 뭐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뭐 나중에 이게 나올래나? 하여튼, 뭐 성경책에 나오는 건데, 자, 그리스 로고스와, 그쵸? 어, 또 숫자를 얘기한 아리스모스의 합성어가 로가리즘이에요. 야, 그럼 너 알고리즘 뭔 줄 알아? 알카리즘의 이름, 알고리즘이하고 아리스모스의 어, 합, 합성어를 알고리즘이라고 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알겠어요. 이게 17세기 프랑스 말이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알고리즘이라고도 해요. 그럼 알고리즘이냐, 알고리즘이냐,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절차적인 거, 그쵸? 뭐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 뭐 그런 건 다 알고리즘이 맞고요. 그 알고리즘은 어디서 쓰냐라는 거는 작은 범위에서 어떤 대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자, 이제는 12세기로 가는 거예요. 17세기 알고리즘, 그 다음에 12세기는 알고리즘. 자, 12세기 유럽에서 알고리즘의 책이 알고리즘이 The Numero Indorum. 자, 인도 숫자에 대한 알고리즘의 저술. 자, 알고리즘이는 알고리즘의 이름이죠. 알고리즘이의 책, 누메로 인도리움. 자, 인도룸. 자, 인도 숫자에 대한 알고리즘의 책이라는 저술이라는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쵸? 또한 중세 후기 라틴어에서 알고리즘이는 자, 여기 알고리즘이가 사람 이름이었지, 알고리즘이. 자, 알고리즘이는 알고리스무스. 자, 이게 이태리 사람이에요. 뭐, 베라스무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에라스무스. 이게 뭐, 보니까 라틴어 이름이네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는 알고리스무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자, 이 알고리스무스가 나중에 영어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라비아 기수법, 아라비아 숫자 계산법, 산수. 그쵸? 알고리즘, 이게 아주 수학적인 의미로서는 알고리즘이 있네요. 그쵸? 근데, 뭔가 어떤 절차적인 걸 따질 땐 알고리즘이 맞고요. 자, 그러면 알고리스무스가 알고리즘의 이름이 변형된 건데, 그쵸? 왜 아라비아 기수법 또는 뭐 산수까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까요? 자, 알고리즘이 이렇게 번역되는 이유는 중서유럽에서 아라비아 수학 또는 대수학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책들이 폭넓게 읽혔기 때문입니다. 와, 중세 유럽에서 대수학하면은 요 시점이겠죠. 12세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쵸? 유럽에서는 대수학하면은 알고리즘이었구나. 12세기. 그쵸? 알고리즘 선생님은 뭐 850년에 졸하셨으니까 9세기 분인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세기, 11세기 또한 그 다음에 대수학, 알고리즘이 나온 12세기까지 12세기의 유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은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은 아라비아의 계산법, 산수라는 것이죠. 수학입니다.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로셈을 설명하다 알고리즘으로 넘어 역사회가 되는데요. 알고리즘의 선생님 수학서에서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뭐 대학교 교수님도 어떤 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고리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 공학이나 그 어떤 절차적인 걸 얘기할 때 알고리즘도 현재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는 자, 12세기 그쵸? 유럽에서 그 수학이라고 하면 뭐냐? 그럴 때 알콰리즘이가 알고리스무스고 이 사람이 영어로 알고리즘이 돼서 알콰리즘이 선생님 이름이 결국 산수 또 아라비아 숫자 계산법 그쵸? 이런 식으로 쓰일 정도로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을 구별하는 몇 안 되는